맞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대단한 강연을 앞에 두고 이제 제가 나오는 순번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조용훈 교수님을 사실 제 선배시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조교시기도 해서, 근데 이제 또 설계를 맡으면서 되게 많이 친해지고, 또 여행 이야기, 또 후노슈지 선생님의 책과 연구 이야기를 간간히 듣게 되면서, 사실 요번에 후노슈지 선생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자격도 안 되는데 저도 한 꼭지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을 그냥 덥석 받았는데, 사실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면이 많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렇지만은 뭐랄까, 연구하는 건축가로서 도시 한옥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우리 시대 주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또 그와 관련된 연구를 어떻게 해서 그거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삶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는 어떤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요즘 들어서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건축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전 주거학회 때 발표했던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다에서 사실 건축은 삶이 빚은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좀 전환이 있었고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제 점점 갈수록 예를 들면 뭐 이제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 했던 한옥 프로젝트 장소입니다. 가해동 11번지였는데 2000년부터 이제 사실은 좀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한옥 동네를 좀 보존하자,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아까 좀 이야기를 이어가면, 이제 이건 저희 집인데 삶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냥 삶의 형상이 그대로 세대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모습이 또한 건축에 영향을 줘서 어떤 형상을 맺게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도시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당집의 한 종류로서 마당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어떤 거주의 형태가 형상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집합이 이루었을 때 1960년대에 보이는 이러한 도시의 서울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은 삶의 형상이자 이제 집합의 형상이고, 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소중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시란 것은 지금은 좀 굉장히 혼재된 상황이 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남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교남동에 지금 가운데로 이렇게 볼록하게 흐르는 것이 만초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초천은 석교라는 다리를 지나는데, 그 다리의 아래라는 이름으로 교남, 또 다리의 북쪽이라는 이름으로 교북, 이런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 가운데쯤 이렇게 볼록하게 한옥이 나와 있는데, 이 한옥이 굉장히 신기한 것은 저희가 조사할 때는 자전거포 한옥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주상복합 한옥입니다. 여러 가게들과 두 집이 어울려 사는 한옥이고, 그런데 이 한옥이 둥그런 모양을 한 것은 다 만초천 때문입니다. 결국 만초천이 요 길을 따라서 쭉 흘러가기 때문에 그 형상을 받아서 집이 이렇게 도시한옥이 바카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그때 이제 전시에서 모형을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만, 결국 삶의 형상이란 것은 집합의 형상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또한 기억의 형상으로서 도시 속에 이제 조직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체되고 철거가 되면서 이제 동네가 사라지는 우리들이 많이 본 안타까운 풍경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런 한편에서는 또 한옥의 창달 이러면서 은평의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평 한옥마을이 자리 잡게 되면서, 사실은 21세기에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전통 주거를 단지로 만드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 올해만 해도 또 6개 마을이 또 지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옥의 다른 이제 새로운 부흥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2009년에 서촌 조사를 했었는데요. 서촌은 뭐 어딘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 1년간의 조사를 하면서 가장 바탕에는 그 옛날의 길, 물길, 그리고 그 현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 분류해야겠다. 그러니까 저층의 건조 환경 속에서 이 채를 좀 얇게 이렇게 작게 조밀하게 만들어서 이제 건져낼 것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같은 경우에도 조선 시대의 필지 1914년 지적 원도에서부터 일제 강점기 그리고 그 이후에 지적이 이제 점점 세분화되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이제 1년 동안의 연구가 끝날 때쯤에는 양호한 골목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행정이라든가 또 설계자들이 보고 어떤 골목이 더 이렇게 각 보존돼야 될 가치가 있고 더 경관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지를 또 저희 나름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채부당 골목에서는 골목을 이와 같은 광파기를 통한 자세한 실측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가능한 집들을 또 들어가서 직접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채부동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골목이라고 이름되는 골목 중에 하나이고, 그 속에 이제 한옥은 이제 연대는 바뀌었지만은 여러 시대의 한옥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 주거 상태가 집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집,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집처럼 이 교장 선생님 댁이라는 댁인데 비어진 지 2년 지났습니다만 그 안에 갔더니 이렇게 뭐랄까 그 당시의 주거의 문화, 사람들이 놀러 오면 어떻게 이렇게 선물로도 그림을 주고 서로 서화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 등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모형으로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개의 집을 조사해서 나름대로는 이 시대 한옥들의 상황이라든가 또 도시 한옥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것을 또 영감받아서 또 새로운 한옥을 설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생략하고요. 북촌에서도 다양한 한옥 작업을 했었는데 처음 맞닥뜨린 것은 선음제라는 집인데 이제 원래 있던 집의 정취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유한 정취를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현대적인 생활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원래의 모습 그리고 이제 다시 안채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소환제라고 하는 데서는 신축 한옥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단아하고 환경적으로 편한 것을 만드는 것인데, 보시는 그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에어컨 시스템이라든가 모기장, 바닥 난방 등 모든 것이 다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의 공간 속에 어떻게 그 기술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냐, 그런 것 등을 신경 썼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제 현대적인 그 키친이나 다이닝 공간이 쾌적한 공간으로서 지금 생활에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느냐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이 사는 공간에서는 그 한옥에 더 중복도를 붙여가지고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해서 이제 그 키친 다이닝 공간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했고요. 또 부부 침실 앞에 이제 전용 누마루를 두어서 나름의 어떤 생활에서의 어떤 그 개인적 요구 사항 등을 이렇게 다채롭게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조금 더 이러한 그 한옥적인 그 지원심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지 않은 은평에 와서는 신한옥 단지였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설계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낙낙헌이라는 건물을 좀 이제까지의 생각을 담아서 좀 설계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옥이 가지고 있었던, 한옥이 만들어질 때 없었던 현관이라든가 주차 뭐 이런 것 등을 오히려 지하에 두고 그 반지하 공간을 굉장히 밝게 썬큰 마당을 두어서 꾸미고 위에 한옥을 올린다면 이것이 굉장히 클리어한 어떤 그 생활 환경을,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렇게 돼요. 그 담장으로 둘러싸여서 마당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같은 방향에서 본 두 개의 사진입니다. 아래 공간과 윗 공간 단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로티로 주차를 할 수 있고 내려오면 이제
아래 공간에 현관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굉장히 밝은 거실이 나타나고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게 이제 아들은 여기서 이제 거실과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부부가 사용하고 있고 은평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북악산의 풍경이 이제 굉장히 크게 펼쳐지기 때문에 북한산의 그 산을 바라보면서 집들이 어디나 그 자연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익선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예기치 않은 어떤 진화를 이루었는데요.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노후화된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주거지 한옥 골목이었다면은 상업 건축이 왕성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건축물들이 뭐랄까 나름의 스타일로 그냥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 뭐 거의 미국의 어디 뭐 로드 아일랜드 같은 데 있는 것 같은 한옥이라든지 또 이건 일식집인데 거의 그 한옥의 그 모습은 가리고 이제 일본 양식이 강조되는 집이라든지 또 동남아의 뭐 약간의 그 이국적인 정서가 들어간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익선동은 아니지만은 그 안국동에 있는 언니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까지 보지 못한 한옥으로서의 어떤 투명한 구조미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또 경주에 있는 요 한 예의 경우에는 경주라는 지역적 환경, 즉 그 지역에서 꼭 한옥 지붕을 해야 된다는 조건 속에서 인테리어로는 전혀 다른 공간을 꾸미면서 한옥적인 어떤 그 조용감과 같이 결합되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생활 공간으로서도 북촌에 있는 이해처럼 이제 이게 이제 스테이의 일종이지만은 침실 옆에 바로 욕조가 있는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그 휴식 공간으로서의 변모가 이제 특히나 인테리어 쪽에서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또 영월에 지은 이 한옥의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큰데 그 거의 낙낙헌의 몇 배 되는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그 이렇게 이제 굉장히 커다란 지하 공간을 꾸며서 이제 또 이 여러 가지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흡수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굉장히 한옥은 다방면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몇 가지 사례로서 이제 그것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작업으로는 하동의 한옥문화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숙박하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인데요.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그 대나무 숲이 열린 이 풍경의 공간은 사실은 중목 구조로 만든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즉 왼쪽에 그 라운지 부분, 식당 부분은 정통 목조, 그리고 이쪽은 중목 구조를 결합해서 저희가 이제 부드러운 하이브리드라고 불렀는데, 그럼 이제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전통 목 구조에서는 이뤄내지 못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어떤 개선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운지 공간에서의 모습, 중목 구조 공간의 모습이고요. 또 이중으로 이제 천정이 쳐지기 때문에 그 각종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훨씬 공간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연과 비슷하게 이제 굉장히 투명한 한옥이 가진 어떤 그 투명한 구조감, 공간감을 바깥에서도 보일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뭐 자랑입니다만은 그 스페인의 트레디셔널 아키텍처라는 잡지에 이 지금 하동 한옥문화관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의미가 있냐면 저희로서는 가장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앞서가 있는 한옥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전통 건축의 웹 그 잡지에서 이제 오히려 눈에 그 띄어서 이렇게 소개됐다는 게 자랑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하여튼 굉장히 레이아웃을 잘해줘서 전통 공간과의 대비라든가 또 그걸 어떻게 지었는지라든가 이런 것 등을 자세히 소개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익선동에서의 그런 한옥이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체험 등을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제주에서의 어떤 그 조사는
또한 그 건축이 국법을 바꿔서도 얼마든지 그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뭐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은 이런 초가에서 경사지붕집, 그리고 이제 이런 슬라브가 약간 결합된 집, 그리고 완전한 슬라브 집으로 가면서 사실은 그 평면에 가운데 상방을 중심으로 방들이 붙고 하는 이런 구조는, 제주의 어떤 생활 구조는 바뀌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카이단이라든가 물복이라든가 또 옥상이라든가 필로티 하브라든가 이런 것 등이 생겨나서 그 국법이 바뀌어서 더 삶이 풍부해지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꼭 한옥을 한옥으로만 풀어낼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그 국법을 통해서 더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을 제주의 그 민가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집이 변화하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다이그램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건축주들로부터 요구 사항으로 생긴 것이 한옥 같은 집입니다. 한옥에는 살 수 없는데, 한옥은 좋지만 한옥엔 내가 살기가 싫다. 그렇지만 한옥 같은 집이라면 내가 좀 살아볼 수 있겠다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여기저기서 있었고, 그 중에 그걸 이제 조금 더 전통적인 그 미감을 좀 더 만들려고 했던 집이 이 파주 K 주택입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바로 마당에 보이고, 거실에 이르면 이게 마치 세칸대청에 이르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세 개의 창호가 이제 두 개가 열려서 굉장히 가깝게 그 마당하고도 가까운 거리를 친밀함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즉 오히려 이전의 도시 한옥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가졌던 그 것보다 전통 대청의 개방감을 현대적인 공간으로 구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그 박공 모양으로 생긴 공간이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은 평경사의 그냥 그 중목 구조로 짜여진 현대 건축의 모양이라는 것을 이제 옆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대로 한옥 공간을 이렇게 모사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한실도 여러 가지 그 방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주의 토산이 주택에 있는 방은 이렇게 마치 정자와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문을 닫으면 방이 되는데요.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그 밝은 공간에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볼 수 있고, 낮에는 이렇게 휴식을 취하다가 밤에 잘 때면 이렇게 문을 닫고 잘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 등은 이제 우리한테 많이 여러 건축계에서도 젊은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전통적 에센스를 실체화해서 넣는 작업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지라든가 창호라든가 또 뭐 목재 기둥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 등을 전통적인 실체성을 현대 공간에 넣는 작업 등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그 거의 끝부분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아까 그 후노 슈지 선생님께서 집합주택이라든가 환경 건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저는 뭐 거기에 지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점점 눈은 떠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조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가지 끝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2층 한옥입니다. 사실 2층 한옥은 여러분이 은평 한옥마을에 가서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비난하시는 분이 이게 형태가 왜 이러지? 이거 중국집인가? 뭐 이렇게 생긴 난 이거 한옥이 싫은데,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죠. 그건 사실은 아직도 우리에게 2층 한옥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2층 한옥이란 유형,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제가 집을 쭉 해본 결과로는 2층 집이라는 유형조차 우리에게 아직 안정화된 형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마당을 중심으로 1층, 뭐 일본 말로 하면 히라야가 되겠죠. 그 1층 집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생활을 해왔는데, 그 마당이 없는 2층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뭐 거실과 개인의 방을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딱 답이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에서도 복층형이 잘 안 팔리고 그 인기가 없는 이유 또한 그런 우리의 그 어떤 마당집에 대한 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2층 한옥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 것인가, 이 집에서는 그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수수꽃제라는 집이고요. 거실에 이게 이제 그 대문간을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약간의 사랑마당을 주어서 길과 집 사이에 조금의 거리를 일부 두었고요. 들어가면 2층 한옥입니다. 그래서 2층 한옥에서 보면 이렇게 북한산이 보이게, 이것도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본의 그 마찌아나 이런 것처럼 시원한 2층 공간을 얻을 것이냐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와 지붕이 덮이지 않고 이렇게 난간으로 구성된 집을 만들어서 오히려 위아래로 시원한 트임을 주었고요. 옆에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방과 마루의 구조는 가져가면서 또 그중에 대청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오히려 시원한 그냥 LDK 구조가 되게 일자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사랑마당, 비어진 사랑마당이 바라볼 수 있어서 길과 사이에 중간 영역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2층에 적절한 2층 공간을 확장하는 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이런 단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LDK 부분을 자른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사랑마당이 보입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은 도시 한옥의 평면 구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 전통적인 것이 아닌 그냥 일반적 도시 주거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파주 B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 집과 저희가 사는 그 한옥과 이걸 비교해 본 겁니다. 여기서 보면 마당을 중심으로 부엌과 거실, 부엌과 대청, 이게 이렇게 똑같은 위치 관계로 성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그 방을 보고 있던 도시한옥에서 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이 모여 있는 거를 입체 마당이라고 하는 계단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각 거실, 각 방들이 모이게 그렇게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당과 입체 마당을 동시에 두어서 지금 보면 단면에서 앞에 있는 것과 이 계단부에 있는 입체 마당을 같이 두어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가족 공간들이 모일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 입체 마당의 가족실 하부고, 올라가면서 보면 여기에 지금 거실, 주방, 방, 안방, 또 다른 방 뒤에 있는 방, 이래서 모두 한 7, 8개의 공간이 이 입체 공간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설계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한옥이 어떻게 하면은 도시 한옥의 그 전통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 말고 오히려 이제 그 도시 한옥의 문맥이 새로운 도시 주거로 다시 재구성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문맥이 다르게 그냥 한옥적인 어떤 개념들, 뭐 마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뭐 전주 한옥이라면 이게 전주 주택인데 집을 둘러서 마당이 있는 그런 관계들은 그대로 존중해서 설계한 집인데요. 이런 그 목구조의 타원형 알 모양의 평면을 가진 집을 해서 한실을 가운데 배치하고 이렇게 그 공연과, 여기서 이제 아마추어 음악가시기도 해서 공연과 이제 무대가 가능하기도 하고, 이제 손님도 묵을 수 있는 방을 설계한다든지 그런 시도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작업인데, 산남동 주택인데요. 그 아치 구조로 해서 똑같은 칸의 구조를 했지만은 그 윗부분을 이렇게 아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른 구조와 달리, 그냥 일반적인 한옥 구조와 달리 이제 상부의 그 시선이 트임으로 해서 하늘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그 먼 풍경 등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공간감에서도 볼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거실의 풍경이고요. 측면에서 본 모습.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그 처마 역할을 하는 아트리움이 있고요. 그 바깥에 이제
마당이 있고 풍경이 펼쳐지게 돼 있는데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닫아서 마음에 따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두었습니다. 또 손님방에는 이렇게 그 월문을 두었는데 이거 건축주 제안으로 넣게 된 거긴 하지만은 아치 구조에 어떻게 누마루를 만들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해서 지금 이 나무 이 집의 이름인 이제 회화나무가 옆에 왼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조금은 계속 뭐 건축가기 때문에 어쩐 그 굉장한 논리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때그때 건축주의 요구 사항이나 기호에 맞추면서 또 시대를 읽어가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생각 등을 기회가 되면 이런 식으로 펼치면서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